나는 잘 있는가? 나는 지금 멀쩡한가? 그러니까 나도 모르게 그 쓰레기에 대한 관심이 많이 가지고 생명을 자꾸 불어넣으려고 뭔가 하고 버려진 애들을 더 예쁘게 꾸미려고 하고 그게 굉장히 내 내면 안에 있었던 것 같아요. 회로 이미지를 이용하면서 다양한 작품을 만들고 있는 설치 미술가 개수영입니다. 네, 안녕하세요. 안녕하세요. 네, 반갑습니다. 네, 안녕하세요. 반갑습니다. 작업실이 그냥 화려하네요. 반짝반짝거리고. 반은 쇼룸으로 사용하고 싶었고 반은 작업실로 사용하고 싶은 그런 게 만든 것 같아요. 제 작가님 알기로는 이런 이제 하트? 네. 이런 작업을 제가 많이 본 것 같은데 네. 회로도 같기도 하고. 맞아요. 우리들이 사용하는 컴퓨터 부품 안에 있는 그 PCB판이라고 그러거든요. 네네네. 그거를 이제 일러스트화 시켜가지고 디자인화 시켜가지고 작업을 시작하게 됐어요. 조명도 이제 다 들어가 있고. 네. 입체 작업들을 많이 하신 건가요, 원래 그러면? 네. 원래 전공이 나무 조각인데 아, 조각. 나무 조각을 전공했지만 한국에 이제 귀국하면서 공공미술 쪽 관일을 많이 하다 보니까 견고하고 강하고 이런 걸 너무 많이 요구를 하더라고요. 아, 공공미술 할 때. 예, 그래서 그러면 스틸을 사용하는 게 가장 강하지 않을까 싶어서 스틸을 사용하게 됐어요. 이 하트는 그러면 어떤 의미가 있는 건가요? 그러니까 일반 사람들이 생각할 때는 그 하트라면 사랑의 개념이 굉장히 강하잖아요. 저에게 있어서 하트는 심장, 나에게 에너지를 주는 펌프 역할을 하는 그런 나에게서 가장 큰 에너지 역할을 하는 그런 의미에서 아, 그래서 그 회로도 약간 그런. 네, 혈관, 정맥과 동맥 같은 그런 혈관 부분을 좀 표현을 하고 있었어요. 또 이렇게 평면 작업도 하셨는데. 조형물보다는 캔버스로 다르게 한번 회로를 구현해 보는 게 많은 대중들이 좀 손쉽게 다가가지 않을까. 여기 또 딱 보이는데 캔버스 작업들이. 저기 있는 이름들 있잖아요, 저기. 호프. 이 단어들. 네, 단어들도 이제. 항상 조형물을 만들면서 이런 차가운 금속이라는 제품 안에서 내가 조금 더 이렇게 어떤 희망적인 어떤 컬러로 많이 작업을 했다면은 캔버스 같은 경우는 단어로 사람들에게 희망적인 메시지를 남기고 싶었던 거예요. 가장 긍정적인 단어들. 그래서 일단 영어를 먼저 사용을 시작했고 호프나 위시나 러브나 굿 사람들에게 긍정적인 에너지를 줄 수 있는 그런 단어들을 선택을 해가지고 자세히 보니까 이 하트도 약간 회로도가. 네, 회로입니다. 그냥 지나치면 모르겠는데 이제 보니까 다 이게 일일이 다 돼 있고. 이 마감 처리는 어떻게 한 거예요? 이게 자동차 도장, 자동차 도장이 참 좋은 것 같아요. 가격은 좀 비싸지만 좋은 것 같은데 액자를 안 해도 되고 그런 부분에 있어서 먼지나 이런 거 타서 물로 쑥쑥 닦을 수 있고 물걸레로 닦을 수 있고 여기 이렇게 보니까 큐빅 같은 것도 좀 박혀 있고. 만약에 캔버스에도 LED나 이런 걸 사용 못했을 때는 조금 빛으로 반사됐을 때 조금 블링블링한 게 뭐가 없을까 해서 스와롭스키라는 스톤을 쓰게 되기 시작했는데 또 어떻게 보면은 능동적은 아니지만 이 자체가 빛깔을 받았을 때 좀 반짝거림을 주고 싶었어요. 그럼 그 작가님한테 그런 빛이라는 건 어떤 의미예요? 조형물에도 이제 빛이 계속 들어가 있고. 그러니까 저와의 어떻게 보면은 가장 희망적인 메시지를 남길 수 있는 대화라고 봐요. 관객이랑도 그 대화가 시작된다고 생각하고 있고요. 어떻게 보면 그 회로들도 아까 지금 혈관이라고 얘기했잖아요. 네, 또 그게 더 생동감 있게 더 보일 수도 있겠네요. 그렇죠. 아, 전자제품 속 안에 회로를 보면서 인간과 다른 전기 제품이지만 이 전기 제품들도 그 회로의 수명을 다하면 인간의 수명이랑 같은 것처럼 삶에 대한 어떤 부분이 그 전기 안에서도 보였거든요. 그러면서 좀 더 깊게 다루게 되고 깊이 연구하게 되고 그랬던 것 같아요. 그럼 회로 같은 거는 그럼 언제부터 관심을 갖게 된 거예요? 유학 생활하면서 사실 그 예술을 전공하는 유학생들은 하나같이 그 재료에 대한 경제적인 부분이 따라잖아요. 부모님이 어렵게 유학을 보내줬는데 이렇게 돈이 너무 많이 들어간 작업을 내가 할 수가 없다고 생각이 어느 정도 판단이 들었었거든요. 그래서 새롭게 소재를 찾아봐야 되겠다. 이게 먼저 시작이었던 것 같아요. 그래서 돈을 많이 들이지 않으면서 먼 미래를 봤을 때 어떤 소재가 좋을까라는 걸 많이 찾아봤어요. 가장 유학생으로서 접할 수 있었던 거는 선배들이 아니면 오랫동안 있었던 그 유학생들이 버리고 간 전자제품들이 있을 거 아니에요. 제가 유학생 학생회장으로서 그런 정리를 하다 보면 쓸 수 없는 것들을 많이 남기고 가는 거예요. 그래서 제가 그거를 해보고
그걸 해부해서 버리려고 뜯다 보니까는 제 눈에 우연히 PCB판이 발견이 되고 그 PCB판 재밌다, 예쁘다. 가장 현실적인 부분에서 부딪혔는데 의외로 거기서 내가 원하는 어떤 부분을 찾아내는. 그 조그만 보이지 않는 회로가 그 안에서 제가 보이는 거예요. 그래서 이게 뭐지? 이거 재밌다. 그래가지고 그 돋보기로도 보고 나중에는 정말로 그거를 아예 찾아보면서 이 PC판에 대한 걸 공부를 제대로 하면서 나만의 또 회로 디자인을 만들게 된 것 같아요. 사실 회로판만 딱 보면 약간 좀 도시 같잖아요. 조그만 뭐 건물 막 세워져 있는 것 같고. 하나의 그것도 작은 사회처럼 그렇죠, 보이죠. 그렇죠. 그런 것처럼 작가님만으로 약간 단순화? 그 회로도 안에서 단순화시켜서? 이 처음은 이렇게 깔끔하게 어떻게 모던하게 군더더기 없이 만드는 게 시작이 아니었어요. 정말 있는 그대로 원래 리사이클 작가, 업사이클 작가였기 때문에 그 버려진 PCB 판을 이용해서 만드는 작품이 더 많았어요. 그러니까 좀 더 거칠었겠네, 처음에는. 거칠었어요. 거칠고 무거웠죠. 무조건 저는 판매나 이런 상업적인 작가이기보다 환경에 대한 부분을 계속 울부짖었던 메시지를 남기고 싶었던 작가였기 때문에 재활을 할 수 있는 이 PC판들이나 버려진 이 전자제품 속 안에서의 이런 부분들을 더 많이 사용했던 것 같아요. PC판을 발견하기 전에는 이 환경에 대한 부분을 찾으려고 페트병이라든지 우리 시대에 21세기 초반에 들어왔을 때 CD 플레이어 없어지고 막 CD 우리 굽지 않고 VHS 비디오 이런 거 가지고만 제가 작업을 했었어요. 지금 보면 여기 이건 나비인가요? 네. 이 나비 같은 존재는 또 다른 의미예요. 제가 고등학교까지만 한국에서 있고 이제 어른이 될 딱 그 단계에 외국으로 유학을 갔는데 이 나비가 애벌레 시절 있잖아요. 그렇죠. 예쁜 나비가 탄생하기 전에 변태 그 과정에 애벌레 때가 있다면 제가 딱 그 애벌레 때 일본으로 유학을 갔다고 생각이 들고 그 애벌레 과정에서 내가 나비가 되기까지의 그 인내하고 그 인고의 시간을 한국인으로서 유학생으로서 그 부분이 꼭 저와 닮았다고 생각했고 애벌레에서 나비로 탄생이 되면서 제2의 성장을 하는 그런 내가 일본에 있었던 것 같아서 나비를 많이 다루게 된 것 같아요. 좀 느낌이 다르긴 하지만 사실 색감 부분에서 좀 눈에 저는 띄거든요. 어떻게 보면 이 회로도 보이지만 이 소재가 너무 딱딱하고 이 차가운 금속이잖아요. 금속 작가로서는 어떻게 하면은 조금 더 사람들에게 따뜻한 희망적인 걸 남길 수 있는 건 컬러밖에 없어요. 그 오랫동안 외로웠던 이런 부분이나 뭐 여러 가지 개인적인 이런 부분에 있어서 희망적인 여러 가지 부분을 컬러로 표현하려고 노력을 많이 했던 것 같아요. 이거는 따로 이름이 있나요? 이거 제가 폐자재, 폐활용품을 되게 많이 다뤘는데 버려진 수도관 파이프? 파이프. 네, 네네. 버려진 애들만 해가지고 또 만들기 시작했었어요. 근데 이거는 버려진 파이프는 아니고. 예, 네. 대중적으로 만들었는데 이 또마라는 친구는 또마. 예, 어려서부터 그러니까 제가 가상적인 캐릭터를 만들어서 저에게 이게 마니또라고 거기서 따온 이름이거든요. 우리 어렸을 때 마니또 놀이 같은 거 많이 그렇죠, 했잖아요. 나의 비밀 수호천사. 네, 그래서 그걸 가상적으로 만들어 놓고 저의 유일한 답답함과 힘든 과정 이런 거를 그 친구 그냥 캐릭터랑 하고 그 친구랑 계속 지냈던 것 같아요. 상상의 그 친구랑. 그 친구를 재현을 해놓은 게 이제 한국 들어와서 공공미술이라는 걸 좀 접하면서 이 친구의 활약이 좀 보여지고 앞으로도 계속 성장해 나갈 것 같아요. 여기 있는 것처럼 이렇게 스파이더맨 또마가 있고 예, 아이언맨 또마도 나올 거고 이쪽 지금 또마 말고 마지막에 저 또마 같은 경우는 여기 있네요. 정말 제가 하고 있는 전체적인 제 작품의 합체라고 하면 돼요. 여기 하트와 나비와 수건 파이프 이렇게 해서 엔젤 또마라고 해서 엔젤 또마. 예, 이 친구를 조금 더 대중화 시켜보려고 하고 있어요. 여기 그 하트들이 진열장이 너무 멋있게 돼 있네. 이거는 제가 이제 20주년이 된 기념으로 올해 개인전을 했을 때 사람들에게 좀 더 가볍게 다가갈 수 있는 하트로 만들어 볼까? 예, 진짜 항상 만들어진 좌대 막 이렇게 말고 이게 지금 이렇게 만들어가는 과정인 거야? 예, 만들어가는 과정. 아직 도장을 안 했던 이게 전부 다 또 용접이거든요. 지금 사실은. 이게 스테인. 네, 스테인스틸이고 이 자체 이게 전부 판으로 전부 용접이에요. 굳이 왜 이렇게 어렵게 만드는지 모르겠다고 얘기를 많이 들어요. 사실 이거 도색을 다 해버리면 말 안 하면 모르잖아요. 스테인스틸인지. 예. 근데 거기다가 이 면을 전부 이렇게 깎았잖아요. 그러니까요. 이게 또 이렇게 도색을 해버리니까 땜빵인지 모르잖아. 예. 그래가지고 이거보다 더 작은 하트도 만들고 싶고 더 작은 하트도 만들고 싶은데
더 이상은 안 되는 거죠. 이게 최소 아, 작가님 근데 이렇게 힘든 작업을 굳이 하시는 이유가 있나요? 뭔가 저에게 그런 고뇌, 그다음에 저에게 막 벌을 주는 것 같은 그냥 이렇게 좀 힘든 과정을 하는 거를 제가 그냥 스스로에게 예, 스스로에게 자기한테 막 그렇게 벌을 줘야 될 뭐 나쁜 일을 했나요? 아니요. 그냥 모르겠어요. 그냥 제가 그냥 저에게 있어서 작업은 새로운 창작이라는 부분도 있지만 제 개인적인 이 마음속 안에 있는 이런 고뇌나 이런 번뇌를 저는 작업에서도 표현을 해야 된다고 생각을 했었어요. 어쩌면 수행자의 길을 걷고 있는 네, 그런 마음이 많았던 것 같아요. 모든 작업에는. 뭔가 좀 이따 한번 물어봐야 될 것 같나 이거? 지금 보니까 이 도장 색감 어떻게 보면 네. 아까 색 많이 얘기했잖아요. 네, 컬러. 느낌이 조금씩 달라요. 네, 그렇죠. 네네. 회화에 아크릴 물감을 쓴다든지 수채화 물감을 쓴다든지 뭐 유화한다든지. 유화를 산다든지 요즘은 더 다양한 그치, 제품들 그치. 많이 나온 것처럼 도장에도 여러 가지 기법이 있고 종류가 있어요. 지금 보시면은 이렇게 예쁜 색깔들이 다양한 컬러가 나온 건 우레탄 도장이라고 파스텔 하고요. 톤으로, 네. 그림 그리듯이 젯소를 바른 위에 거기다 페인트를 칠하는 것 같은 게 우레탄 도장이라 하는데 이렇게 바로 비춰지면서 스테인스틸의 느낌이 바로 나는 컬러는 캔디 도장이라 하거든요. 그리고 또 이 친구 같은 경우는 이 마블링 도장이라 해가지고 이 자체의 기법에 철의 이런 가루랑 같이 섞어가지고 작품을 마블링화 시켜서 이렇게 하는 도장도 있어요. 마지막에 정말 하고 싶었던 도장은 뭐 크롬 도장을 마지막으로 하고 싶었어요, 진짜. 이 작품을 만들면서 제 친구에게 선물을 주고 싶은데 그 친구가 겪고 있는 그런 상황에 대한 거를 그 과정을 담았어요. 너 자신을 항상 믿고 그 너 자신을 위해서 소외된 이런 사람들을 항상 우리 서로 도우면서 가자. 하나의 리더가 돼서 소외된 사람들을 그러면서 가자. 그러니까는 항상 네 자신을 잃지 말아라. 이거 볼 때마다 내 자신이 잃지는 않겠네요. 네. 좀 더 그리고 또 아름답게 보여요. 의미 너무 좋습니다. 작가님 이건 좀 약간 내가 알고 있는 작품 이미지 그 같은데. 또마를 항상 조형물만 만들어 보다가 이 친구를 캔버스화를 시켜가지고 만들면 어떨까 이런 생각이 들었고 가장 제가 존경했던 작가 5분이 있는데 그 중에 첫 스타트가 마르셀 듀상이라는 작가의 오마주를 한번 시작하면서 가보자. 그 작가의 계단을 내려오는 나무라는 작품이 있어요. 그 오마주를 회로 캔버스 프린트한 위에다가 이 또마가 계단을 내려오게끔 해봐서 그 오마주를 만들어봤던 것 같아요. 그러면서 변기, 샘, 또 애땅도네라는 구멍을 통해서 보는 작품이 있어요. 그 작품들 말고 그냥 자전거, 바퀴, 이 작품도 마르셀 듀상 작품에서 오마주를 한 거거든요. 이게 전부 다 재활용품이에요. 그분은 있는 그대로의 자전거 다 발리를 했겠지만 저는 이 완전히 쓸모가 다해서 버려진 하나하나 다른 데서 자기 생명을 다해서 버려졌지만 모아서 하나가 되게끔 만들었어요. 근데 여기서의 포인트는 제 레드메이드 그 배수영 거의 자전거 바퀴는요. 이거예요. 그러니까 이거 내가 봤는데. 이게 회로나벨을 달아준 게 지금 이 현 세상에서 회사를 들어갈 때도 그렇고 연봉 얼마, 결혼을 할 때도 얼마짜리 신부, 얼마짜리 신랑 사람도 그런 상품처럼 라벨을 달아주잖아요. 이걸 달아주는 이 시대에 살고 있는 이 현실을 좀 비판하기 위해서 이 전기 회로 이 라벨을 여기다가 이렇게 달아줬었어요. 약간 상표처럼. 네. 버려졌지만 이 친구에게 상품의 가치를 부여한다. 작가님이 생각하고 있는 리사이클하고 상당히 또 맞는. 네. 네. 아 이제 이렇게 좀 회로판이 보이네요. 네, 이건 다 이제 쓰다가 버려진 그 회로 기판을 이용해서 만든 점. 이거는 부산 쪽 초등학교 4, 5, 6학년 교과서에 들어간다는 명랑, 이거 이순신 장군이거든요. 아, 또 말하니까 이순신이 보이네. 한국에 대한 나만의 그 애국자 정신이 굉장히 강했던 것 같아요. 외국에 있다 오다 보니까. 예. 그 나의 어떻게 보면은 나의 정체성을 찾을 수 있는 그런 부분의 작품을 한국에 돌아오자마자 그런 영웅, 우리 한국을 빛낸 사람들, 그리고 광복절이라든지 이런 것만 찾아가면서 그거 연관된 작품들을 많이 만들었던 것 같아요. 상당히 일본하고 연관이 많네요. 어떻게 보면 작가님의 정체성을 좀 더 우리가 알아봐야 되지 않을까. 할 얘기가 많겠죠. 아 그러죠. 그럼 가볼까요? 네. 네. 작가님이 일본을 선택한 뭐 어떤 이유가 있었는지. 근데 가장 큰 이유는 제가 선택할 선택권은 없었고요. 제가 부모님 말씀을 안 듣고 뭐
크게 일을 저지른 게 하나가 있어서 그러다 보니까 뭐 이런 얘기는 처음 어떻게 보면 인터뷰에서 밝히게 되는데